자, 오늘은 2024년 11월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이제 주관식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3점으로 이제 배점은 되어 있긴 한데 점수에 비해서 엄청 쉬운 문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최하위권 학생들조차도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수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이제 틀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f'x는 9x 제곱 플러스 4x이고, 자, 미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2차식이니까 f1은 6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f2의 값을 물어본 거니까 fx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fx. 그럼 이제 fx를 구하면은 이걸 잘해야 되겠죠. 얘 제곱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1 해갖고 그 3을 요 9를 나눠주는데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x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서 시작한 거죠. 3분의 9, 그렇죠? 그때 이제 2 플러스에서 차수 하나 더 해가지고 미분은 차수가 줄어드는 거고 적분은 차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미분의 원리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이 이쪽으로 나와서 3 곱하기 3이 되면서 x는 차수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 원리대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원리대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차수가 1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차수 하나 더 붙여갖고 4를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4를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2x 하면서 차수가 하나 늘어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없으니까 적분상수를 이제 붙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적분상수라고 해서 요거는 숫자예요. 숫자는 미분하면 0이 되는데 그 0이 되는 원리가 예를 들어 5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x의 제로승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차수가 하나 빠지니까 마이너스 1승이 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이 자체가 이제 0이 되어버리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0이 있다고 생각하고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C를 대문자 C를 적분상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무조건 적분상수가 생겨요. 그럼 이제 C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F1이 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을 한번 집어넣으면 X값 대신 1 집어넣으면 1의 3승은 1이죠. 그렇죠? 그럼 3 곱하기 1이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그냥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C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6이죠. 그럼 C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1. 그럼 C가 1이 되니까 F2는 어떻게 보여요? 일단 이제 2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럼 2의 3승이니까 8. 8 곱하기 3이니까 24. 2의 제곱이니까 2는 4. 그렇죠? 또 2를 곱하니까 8이 되죠. 8. 그리고 적분상수 C는 1이니까 1. 그래서 33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학의 기본 미분을 하고 적분 그런 거의 관계 그런 것들만 좀 잘 파악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물론 이제 뭐 수학에 관심이 없고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이조차도 못 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내가 한 문제라도 좀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점수를 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이제 뭐 중하위권이나 하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요. 1단계, 즉 공식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만 각 단원마다 한번 다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3점을 얻는 거죠. 그럼 그냥 찍어서 빵점 맞는 것보다 한 문제라도 풀어가지고 3점이라도 획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1점, 뭐 0.1점, 뭐 0.0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건데, 그렇죠? 합격하고 불합격이 결정되는 건데 3점이면 굉장히 큰 점수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 공부라는 거는 물론 뭐 꼭 잘하는 학생만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중위권 학생이나 하위권 학생이나 다 나름대로의 그 목표가 있잖아요. 꿈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각 자기 수준에 맞게 전략을 짜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 1단계면 1단계, 2단계면 2단계, 3단계면 3단계 각 단계별로 그거를 고1 과정에서 고3 과정까지 한번 쭉 다 풀어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쉽다고 해도 공부 안 하면 또 못 푸는 문제거든요. 근데 1단계에 해당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만 충실하게 풀었다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저번에 이제 그 16번도 간단한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전략을 잘 짜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도 강의를 조금씩 더 하는 이유가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중위권, 중상위권, 또 중하위권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가 좀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 강의가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흐름상 하나씩 다 체크해가지고 잘 걸로 만들어두면은 이런 것들은 내용이 안 나올 거예요. 일반적인 그 강의 내용에서는. 그렇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꼼꼼히 짚어주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 또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은 일치월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그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다 체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수준에 맞게 정확하게 전략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적용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자신이 목표한 그런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다음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